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의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스튜디오 미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이 회사는 쉽게 말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. 근데 이 스튜디오 미르가 유명한 이유는 다른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같이 일반적으로 오다를 받아서 제작만 대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총체적으로 이 IP를 넘겨받아서 그 IP를 갖고 그 고객사가 요구하는 그런 새로운 작품을 총괄해서 기획부터 시작해서 제작 납품까지 모두 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. 이게 이제 산업적으로 얘기하면 턴키로 받는다고 그러죠. 턴키로. 이 IP 하나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그 어떤 스토리를 기획하고 그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납품까지 하는 모든 전 과정을 일괄로 넘겨받아서 이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다른 일반 납품법, 일반 제작보다는 굉장히 고부가치성 그 수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.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넷플릭스가 이 애니메이션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이 실제 영상보다는 이 애니메이션 쪽에서 꾸준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이런 그 만화 영화 같은 경우는 그 말 그대로 이제 경기를 별로 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쪽을 넷플릭스가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, 스튜디오 미르는 이런 애니메이션 쪽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오더를 2025년 올해는 좀 많이 받아서 실적을 다시 흑자로 돌려놓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이는 것이죠.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스튜디오 미르는 일반 제작과 다르게 이 총괄해서 외부에서 IP를 갖고 있는 그 IP를 넘겨받아서 그 IP에 파생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기획을 하고 애니메이션 본 제작을 해서 마지막에 편집, 믹싱, 녹음까지 다 끝내서 완전체를 납품하는 것 같이 이 총괄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가 다른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들보다는 훨씬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. 거의 5배 정도 5배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한데요.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만큼 이런 총괄 제작을 많이 하는 애니메이션 수가 많아져야 스튜디오 미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죠. 작년같이 경기 침체 속에서 애니메이션 제작 편수 자체가 줄어들고 또 이런 그 엔터 쪽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 위축되면 전반적으로 이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게임 업체들이 주요 고객사들이었는데 게임 업체들은 그런 자체적인 IP를 갖고 있고 그 IP 기반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총괄 제작을 해서 납품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런 게임 업체들이 작년에 경기 침체 속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죠. 그러다 보니 이런 그 애니메이션, 그러니까 게임 IP를 이용한 게임 이런 그 애니메이션 제작도 많이 좀 위축된 게 사실입니다. 그리고 이 북미 시장에서 웹툰 기반의 이런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해서 그 미국 시장도 좀 위축된 게 사실이기도 하죠. 그러다 보니 이 마벨이니 DC 코믹스니 이런 좋은 고객들을 갖고 있고 또 웹툰이 이제 이 네이버 웹툰이 이제 미국 뉴욕 증시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이 실제로 이제 오다가 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작년에 2024년 같은 경우는 마벨도 그렇고 DC도 그렇고 이런 애니메이션 제작 편수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. 그리고 이제 글로벌 애니메이션 플레이어들 좀 그 스튜디오 미르의 고객사가 되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, 워너브러스 이런 회사들이 이 작년 같은 경우는 2024년에는 실적이 좀 많이 그러니까 이 게임 제작 발주가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게 그 전년도 2022년도나 23년도에는 굉장히 급증하면서 외주 제작을 많이 했었는데 그 2024년에는 그 예년보다는 좀 줄어든 그런 양상을 보였죠. 그래서 이제 제작 편수도 굉장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실적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. 그래서 작년 3분기까지 실적 매출만 보면 총괄 제작수도 재작년보다 좀 못하는 모습이었고 뭐 일반 제작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.
그래서 작년 실적은 175억 매출액에 영업 손실이 17억, 단기 순손실은 1,900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. 단기 손실은 그래도 좀 플러스를 낼 만도 했는데 이게 좀 적게 1,900만 원 정도 적자를 낸 거라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자, 그리고 이 스튜디오 미르는 최대주 특수관계는 67.91%나 됩니다. 이 말뜻은 실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스튜디오 미르의 이 최대주 지분이 67.91%나 되기 때문에 여기는 작년의 실적은 별로 안 좋았지만 올해 2015년에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으면 곧바로 고배당을 할 수도 있고 또 자사 취득과 소각도 할 수 있는, 왜냐면 이 최대주 지분이 많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면 줄수록 최대주가 가져가는 몫이 커집니다. 이런 부분도 있고, 또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미르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 이제 별로 실적들이 이제 좋지는 않았죠. 적자였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흘러내리다가 지난 9월 9일 날 2225원을 바닥 가격으로 찍어서 처음으로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12월 달도 역시나 이제 그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로 올해 들어와서 지금 1분기가 끝나가는데 그 스튜디오 미르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시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은 역시나 이제 중국 한한령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이었습니다. 중국은 이 애니메이션 시장이 굉장히 큰데 이제 어린아이 인구도 많을 뿐더러 이런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수요가 많이 살아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. 전반적으로 이 중국 애니메이션 시장이 열릴 경우에는 스튜디오 미르는 즉각적으로 실적에 그 긍정적인 숫자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고, 특히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장은 스튜디오 미르가 자기 제작한 작품을 직접 갖고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미르의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리고 올해 2015년에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아마도 이제 일반 극영화나 이런 것보다는 역시나 아이들 위주의 애니메이션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주가도 그에 대한 그러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에 선반영하고 있고, 지금 가격대가 여전히 뭐 3,400원대 뭐 이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아직은 그 외국이 좀 뭐랄까요, 공격적인 매수가 이제 처음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중국의 한한령 완화에 대한 그것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좀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미르의 이런 주가 흐름은 향후로 갈수록 더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릴 가능성이 큽니다. 특히나 이 올해 넷플릭스의 이런 애니메이션 제작 편수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실적 그 반영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주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스튜디오 미르가 작년 실적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충분히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. 특히나 이제 중국 한한령 해제에 관련된 종목들은 미국의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해서 피해가 좀 덜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 일종의 좀 도피처 형태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